안녕하세요. 프라임랩의 방송입니다. 특목자사고 입시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 작성일 겁니다. 학생부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질문도 딱히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막상 쓰려고 하면 어때요?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읽어봐도 내 생기부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나의 진로와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지원학교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학생임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지 학생부에 기록된 활동 중에서 소재를 뽑아보고 또 최적의 사례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부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되죠. 그런데 학생부에서 내 마음에 드는 내용을 아무거나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지원학교, 해당 고교 유형에서 원하는 기본적인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건데요. 자, 제가 영재학교를 예로 들어볼 텐데 과학고나 자사고,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고나 국제고의 경우는 탐구 주제가 어때요? 인문사회 계열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영재학교의 경우에는요, 이 네 가지를 공통적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수학적 탐구 역량이에요. 영재학교에서는 심화된 수학적 개념 이해뿐만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력, 논리적 사고력 등을 중요하게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인데요.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그런 새로운 공식이나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되 나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그것을 해결해 본 경험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인데요. 이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월성 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기도 하죠. 스스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과정, 깊이 있는 지식 습득의 과정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소통과 협력적 태도예요. 학교의 커리큘럼도 그렇지만 학교생활, 기숙사 생활 등 팀워크나 의견 조율, 또 리더십, 나눔과 배려 등의 태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원활한 소통과 협력적 태도를 갖춘 학생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네 가지 인재상에 부합하는 나를 어디서? 학생부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소재를 찾기 전에 우선 자신의 진로를 바탕으로 키워야 하는 역량은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통해서 키울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진로 희망이 기계공학자인 친구가 있어요. 자, 기계공학자는 기계 설계, 제작, 분석, 문제 해결 등을 담당하는 공학자이기 때문에 이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수적이죠. 그러면 중학생 시기에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기계 설계나 분석에 필요한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학, 과학, 심화학습을 한다든가 수학적 모델링이나 실험 등의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복잡한 기계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이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 과학 탐구대회에 참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창의적 설계나 실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D 프린팅이나 메이크업 활동 등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코딩 학습, 수학 동아리 활동, 또 협업 프로젝트 등의 활동을 통해서 관련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방금 언급한 활동들 또는 유사하게 했던 다른 활동들 중에서 이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활동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영재학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학생부에서 어떤 항목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또 체크해야 될까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영재학교가 요구하는 네 가지 기준이 있었죠? 각각을 대입해서 나의 학생부를 샅샅이 펼쳐보는 거예요. 첫 번째, 수학적 탐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찾습니다. 자, 1학년 자유학기 활동부터 2학년 2학기 수학, 과학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수업 중에 어떤 활동들을 했고 관련해서 각 활동의 과정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부의 수학적, 논리적 사고력, 과학 탐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소서에서는 수학과 관련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한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해보고 과학 시간에 했던 프로젝트 경험을 주제, 과정, 결과, 그리고 느낀 점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색책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겠죠. 수학이나 과학 또는
정보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했다면 이 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또 교내대회에서 수상한 경험 속에 탐구 활동 사례가 있다면 그 내용도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찾으세요. 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같은 경우에는요, 탐구 과정 속에서 경험한 도전과 해결 방법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려운 개념을 나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또 쉽게 설명해 본 경험이라든가 기하학적 사고력과 관련된 활동 이력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과학 발표 활동이나 삼각형, 사각형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의 경우에는요, 이 수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등 독서를 통한 깊이 있는 사고력, 그리고 수학, 과학에 있어서 계획적인 학습 습관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과목별 세특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 과제책에서 우수하게 평가받은 탐구활동의 과정에 활용된 도서가 이 독서활동 상황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우수성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맥락이 생기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독서의 경우에는 특정 책을 읽고 얻은 영감, 그리고 이것을 실험이나 탐구로 확장한 경험이 있는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계획적 학습의 경험은 학습 방법을 스스로 설계하고 적용해 본 사례를 찾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 영역이죠. 네 번째, 소통과 협력적 태도의 경험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봉사활동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율활동에 기록되어 있는 전교학생 자치회나 학급 반장, 부반장 활동, 프로젝트형 과제를 해결했던 경험이라든가 체육대회,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교내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의 과정 속에서 의견 조율이나 협업을 했던 혹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사례를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거창한 문제 해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스스로 배우고 느낀 점이 있다면 과정을 구체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동 목록을 정리해 봤다면요, 각 활동의 핵심 주제와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뭔지, 또 활동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해당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나의 진로 방향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활동이 나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입학 후에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나의 진로를 확인하고 또 중학생으로서 키워야 할 역량을 점검한 뒤 해당 분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했던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 경험 중에서 나의 우수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차별화된 활동, 그리고 입학 후에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와 연결되는 활동을 최종 사례로 선정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소재를 정리하고 최종 선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 활동을 그냥 단순 나열만 하는 경우. 두 번째, 구체적인 과정 없이 결과만 부각시키는 경우. 세 번째, 과장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네 번째, 활동과 진로, 지원 동기의 연결이 어색하거나 내용의 논리가 부족한 경우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서 내용을 보강하거나 논리를 찾아서 수정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자소서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본 뒤에 여러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서 완성본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고요. 자소서는 제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면접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자소서를 작성할 때 소재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또 찾은 소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알려드린 대로 잘 따라오신다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